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한국 시장을 비롯해 대만 시장은 휴일을 앞두고 강력한 반등을 보였는데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초반까지만 해도 나스닥 선물을 포함해서 미국 지수 선물이 급 반등을 했던 것들이 장 마감 무렵에는 마이너스 1%대로 내리꽂혔습니다. 반면 변동성 증가는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얼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길 FOMC 의사로 공개에 대한 우려로 먼저 밀렸다고 하지만 시장의 무게가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나 둘 다 마찬가지로 무겁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거 바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초입이 당길 수 있거든요. 자, 자세한 시황 그리고 전략 델타원과 함께 가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입니다. 코스피 장 시작 전 동시효과는 처음에는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소폭 갭 상승 출발 후 바로 위로 당겼죠. 전일 장 후반 무렵 선물 미결제 약정이 쭉 감소하면서 베이시스마저 개선됐는데 이것은 선물 매도를 치던 외국인들이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두려워서 선물 매도를 걷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후 1시까지 선물 매도를 굉장히 빠르게 걷어내서 장중 5천억 넘게 매수했는데 반면 현물은 오늘도 3,500가량, 3,500억가량 리니어하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현물 매도가 없었더라면 지수는 다시 3,200선에 근접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외국인이 선물 매매, 시장의 장중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박스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스를 탈출하려면 먼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의 구간에서 누군가는 던지고 또 누군가는 물리고 누군가는 투기적인 숏 포지션을 쌓고 또 누군가는 물타기 매수를 하는 구간들이 누적이 되어야 박스를 탈출하게 될 때 그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요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쏠림이 나와야만 강력한 손절매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개인이 현물 매수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은 기관들이 이 구간에서 상방 포지션을 쌓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인한 차익 현물 매수가 아니라 그냥 네이키드로 상방 포지션을 조금씩 쌓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하락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금융투자가 주식을 9,600억 매수를 했어요. 근데 차익 거래 감안하면 3,800억은 네이키드로 주식을 산 거예요. 연기금도 200억, 20억 순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판단이 조금씩 어떻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는 좀 판단이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을 그닥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오늘 물론 지수 상승으로 저희 코스피 포지션은 이익이 또 줄어들었는데 물론 단순하게 선물 매도를 갖고 있거나 풋옵션 매수를 갖고 있다면 고통스럽겠지만 저는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도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가 이익이 줄어들었을 뿐 아직 손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을 잡는다 해도 늘 해지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 물론 진짜 하락이 나올 때는 해지 공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품매수해서 홀딩하고 또 스프레드 걸고 뭉개는 게 좋죠.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른바 시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표현을 하죠.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고가 매번 일어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사고가 날 때를 사는 것이지 매일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풋옵션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장 중 특징 하나가 이 선물 베이시스가 하루 종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13일 이후 선물 베이시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5월 들어서 10일 그리고 12일에 엄청난 양의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계속 선물 415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공격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일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휴일을 앞두고 포지션을 일단 줄이자는 의미에서 선물 매도가 거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전상 후퇴로 봐야 될 것이고요. 휴일 사이에 해외 시장이 신저가를 간다든지 또 신저가에 근접할 경우에 우리 시장은 다시 41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강력한 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시초가 강세 이후 내내 밀렸어요. 다만 폭락이 아니라 쉬었다 가자는 의미에서 내려앉은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몇이 있었어요. 우선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유로화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까지 유로화 강세는 유로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인식되어졌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를 비롯한 이 비달러 바스켓들이 골고루 상승한 것이 달러 자산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해당 이 비달러 국가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 탈출에 대한 기대값이 반영이 되어서 상승을 한 건데, 어제는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달러의 강세가 해당국 증시의 리스크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라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니까 뭐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어서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장기 시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른바 기축통화냐 아니면 기축통화가 아니냐, 또 유로존처럼 같은 통화를 쓰지만 구성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화인가에 따라서 통화의 강세와 약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황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갔다는 것을 증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커머디티들도 약간 부담을 느끼는 모습인데요. 우선 구리는 아직은 1만 불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세션에서 이틀 연속 올랐던 것이 유럽 세션 초반까지만 해도 강했고, 그 뒤로는 솔솔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달러가 약세가 되면 커머디티가 강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달러 약세는 리스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커머디티 상승 모멘텀이 둔화돼요. 그래서 구리가 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이 밀린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냥 이란이 핵 협상 관련해서 러시아가 무슨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중대 발표하니까 또 자꾸 김정은 생각이 나네요. 이 북한에서 중대 발표한다고 옵션이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이놈이 무슨 개소리를 할까 쫄았었는데, 인프맥스 단말기에서 띡 하고 나온 뉴스가 김정은 동지가 무슨 장군 나부랭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수 급등하고 옵션 박살나고. 근데 이 기름 관련해서 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름 관련해서 이 유로화가 처음에 유럽 세션 급등하면서 브렌트 기름이 70달러를 넘겼습니다. 근데 70달러 넘기고 나서 보통은 커뮤니티가 그렇게 의미심장한 포인트 피겨를 넘을 때는 한참 저항을 넘어서서 이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확 뻗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어요. 지난 5월 5일에도 그리고 5월 12일에도 70달러 근처에만 갔을 뿐 넘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넘겼단 말이에요. 특히 장 초반에. 그래서 저는 이거 브렌트 기름 오늘 스탑로스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웬걸 매물을 엄청 맞으면서 결국엔 밀렸고요. 그리고 미국 세션 이후에 러시아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찍으면서 유럽 시장이 초반에는 증시도 나름 강했고, 그리고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는데 유로화만 강세 보이고 나머지는 다 밀렸다. 증시도 밀리고 커머디티도 결국엔 시간 지나면서 다 밀려서 리스크 오프가 나타났다로 요약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오늘 유럽 초반까지만 해도 나스닥 중심으로 1%가량 올랐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미국 시장 본장 열리기 전에 지수 선물이 저렇게 오른다고 하면 1% 근접할 때 최소한 절반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본장 열리기 전에 지수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면 사실 본장 열리고도 강세 마인드를 갖는 게 좋고 또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문제는 유럽 세션에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본장 초반에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근접했다고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미국 본장 전에 안 빠지고 또 시작하고 나서 상승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인 것을 더 비싼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매수로 따라 붙어야 돼요. 특히 포지션 단타를 갖고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잘라주는 게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S&P 매도도 저 아래쪽 뭐 4100 깼을 때 잘라두면 지금 이익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단타로 접근한 게 아니죠. 긴 추세를 이익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작은 흐름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뭐 나스닥 지수가
미국 본장 전에 1%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일부 줄이자 이런 것은 다 단기, 그러니까 단타를 어떻게 하면 더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 긴 추세를 매매할 때는 단기 매매를 최대한 줄이고 덤덤하게 봐야 되는데, 근데 단타는 그게 아니죠. 최대한 엣지를 긁어먹으려면 이런 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본장 시작 후에 나스닥은 잠깐 밀렸다가 시간이 갈수록 다우와 격차가 벌어졌죠. 어제 드디어 금융주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채권 시장 조용하고 금융주가 밀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밀렸을까 생각해보면,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났고 과도하게 두드려 맞은 성장주를 좀 담고 강했던 이 경기 민감주를 좀 줄이자, 이런 욕구가 생겨서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유럽 세션 끝나고 새벽 2시까지는 나스닥은 계속 버티는데 다우는 밀렸죠. 그러다가 새벽 3시 이후에 지수가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레벨 다운을 시작하더니 4시 45분에는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언론에서는 이길 발표될 FOMC 의사로 공개에 대한 우려로 밀렸다고 하는데,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모멘텀 부족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초반부터 나스닥이 엄청 강하게 반등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러브콜들이 들어오고 다우는 버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주도 업종이 쉴 때 먼저 쉬었던 업종이 반등하는 그런 상승장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도 업종 쉬니까 소외 업종이 반등하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같이 무너지게 되면 횡보장 아니면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에 나스닥 단타 이익은 얼마 챙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이틀간인 나스닥 거래는 뭐 손절매가 있었고, 단타 이익 합하면 얼마 이익이 아니라 약간 손실입니다. 하지만 S&P 매도와 품매도 포지션은 아주 훈훈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개별 종목 보면 금융주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음봉 맞았고, 또 테슬라는 3% 넘게 상승을 보였다가 나중에 상승폭을 죄다 반납합니다. 여타 기술주들도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음봉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기름 주식도 맞지 말아야 되는 음봉을 맞았습니다. 아참, 이 코인베이스가 $239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저점권까지 밀렸는데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코인베이스를 매수하는 전략은 뭐 지금까지 나름 훈훈한 전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코인베이스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100대로 내려가면 저는 그때 가서는 밸류에이션 점검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 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야간 시장에 얼마 눌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지수가 1%대 조정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오늘 밤에 최소한 다시 1% 이상이 반등을 해줘야만 화요일 장 마감 가격 이상에서 코스피가 움직일 텐데, 만약 미국 지수가 오늘 추가 하락을 해서 저점권에 도달한다면 목요일이 지수 선물 갭 다운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도를 막 낮은 가격이라고 해도 막 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밤 FOMC 이후에 해외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내일 장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미국 장 다 확인하고 내일 아침 시황에서 코스피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해외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변동성 저점이 19포인트대에서 형성돼서 위로 올라간 추세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오늘 해외 시장 또 폭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S&P 숏 포지션에 대해서 롤링 다운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품매도를 한 자리가 3,950이랑 4,050입니다. 이 행사가 4,050 정도는 언제든지 ATM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거기에도 간다면 이 풋옵션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변동성이 선물 만기라서 본장 열릴 때까지는 저는 변동성 폭발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세션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롤링 다운을 결정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저는 위보다 아래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선물 매수 단타 쉴 거예요. 그리고 FOMC 의사로 공개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 품매도를 롤링 다운을 할 것이 기다려보겠는데, 그 전에 이제 S&P가 1%대 하락을 한다면 롤링 다운을 먼저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수입차 싸게 사기 유튜브 채널 구독을 신청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한글로 글로벌 모니터로 검색을 하시면 이 독수리 그림이 있는 글로벌 모니터 TV 채널이 나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글로벌 모니터는 한국에서 유일한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제대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여기 김수원 대표님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7년 전에는 함께 일할 뻔하기도 했었죠. 뭐 안근모 편집장이나 아니면 뭐 오상용 기자님 그리고 이공순 기자님 뭐 다들 정말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이 메인 비즈니스였고 그래서 더 불필요한 컨디션이 생길 수 있어서 함께 하진 않았는데 글로벌 모니터 뉴스는 제가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료로 구독을 해왔어요. 이분들 뭐 지금 다들 영감님이시죠. 근데 유튜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결국 대세를 따라가시네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글로 글로벌 모니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거 저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채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독해 주시고 뭐 김수원 대표님 영상에 인증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해외 시장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담백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